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 강사 진장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제 세 번째 강의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우리 저번 주에 이어서 저번 주에 우리 자폐기 공부했었죠. 오늘은 자폐기에 이어가지고 공생기, 또 시간이 되면 격리 개별하기까지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라고 하죠.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가 뭐냐? 바로 이제 첫 번째 단계가 0세부터 시작해서 3개월까지 갖고 자폐기라고 하면, 이때 잘못되면 자폐화된다 그랬죠? 네. 자폐화된다 그랬어요. 자폐화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질병이 아니라 태어나서 만들어지는 질병이다. 정신적 질병에서 가장 무서운 거죠.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조사증이 있죠. 모성결핍 조사증. 근데 그 다음이 이제 자폐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게 두 번째가 되는 게 뭐냐면 4개월부터 보통 18개월이라고 합니다. 18개월. 이때는 뭐라고 하느냐? 공생기라고 합니다. 공생기. 공생기. 공생기는 뭐냐? 그야말로 공생하는 거예요. 공생하는 거. 부모하고 자녀가 딱 붙어가지고 공생하는 시기를 공생기다. 보통 4개월부터 18개월까지 부모하고 자식은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1mm 틈도 주지 말라. 화장실에 갈 때도 항상 문 열어놓고 가고, 아이 눈에서 부모가 절대 사라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 공생기 때 아이가 이제 한숨 푹 자고 딱 일어나서 눈을 딱 떴을 때, 그때 이제 엄마가 옆에 있으면 아이는 참으로 이렇게 이제 뭘 제일 먼저 느껴요. 눈 딱 뜨니까 엄마가 거기 딱 있어. 그럼 뭘 느낄까요? 안정감을 느끼죠. 그죠? 안정감. 딱 신나게 막 삐득삐득하고 놀고 있는데, 놀고 나서 딱 옆에 보니 거기 엄마가 또 딱 있어. 그럼 뭘 느낄까요?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느낌이 이 안정감입니다. 이 안정감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바로 신뢰라는 게 나오는 것이고, 그죠? 안정감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또 이 안정감에서 뭐가 나오느냐? 소위 여러분 집중력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혹은 공부할 때 가장 필요한 능력이 뭡니까?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안정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정감이 가장 핵심적으로 길러진 데가 어디냐? 바로 공생기라고 하는 겁니다. 공생기. 근데 대부분의 엄마들이 보통 4개월에서 18개월인데 10개월 가면은, 10개월쯤 가면 이제 좀 애 놔두고 어디 돌아다니려고 하고, 애 놔두고 어디 움직이려고 하고, 그래서 생기는 게 뭐냐? 바로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이. 우리 첫 강의 때 육이 배웠죠? 그죠? 요 정도 되면 이제 엄마도 좀 돌아다니고 싶고, 이제 애 때문에 항상 힘들었으니까 이제 좀 애 좀 놔두고, 아니면 부모한테 맡기고, 누구한테 맡기고 돌아다니려고 하는데, 이때가 상당히 사실상 중요한 거예요. 이때 애가 딱 눈 떠가지고 딱 봤는데 엄마가 없어. 그 홀로 있어. 그럼 그때 느끼는 게 뭘까요? 불안이에요, 불안. 정말 불안이고, 이 불안함 속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두려움이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 그 불안해서 두려움이 나오니까 두려움이 뭐예요? 우울증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이때 잘못 걸려서 만약에 유기가 심하게 자꾸 버려지고 애 많이 울리고, 애 많이 울린다는 건 뭡니까? 애가 언제 울겠어? 눈 떴는데 엄마가 있는데 울까? 없죠. 그죠? 눈 떴는데 엄마가 없거나, 혹은 자기가 뭘 필요로 하고 젖달라고 막 할 때 딱 젖을 주고, 그냥 뭐든지 아이가 풍족하고 만족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엄마가 바로 옆에서 뭐든지 지원해 주는 거지. 애가 막 이제 기저귀 갈아달라면 울 거 아니에요. 그 엄마가 보죠. 탁 갈아주고. 그럼 애는 울다가 딱 바뀌면 얼마나 또 그게 안정감이 있어. 아, 이러면 되는 거야. 모든 게 좋구나, 편하구나. 그럼 그 아이는요, 이때 그런 느낌을 받은 아이는 인생을 정말 쫙 편하고 안정적인 속에서 아주 그냥 세상이 좋구나 이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때 애가 많이 울거나, 뭐 기저귀 안 갈아주고, 혹은 뭐 원하는 젖도 안 주고, 혹은 뭐예요, 애 자꾸 놔둬서 유기시켜버리고, 이래가지고 아이로 하여금 뭐예요? 자꾸 이렇게 만들어버리게 되면, 유기감을 많이 만들게 되면, 이때 이 유기로 애들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1강 할 때 이 유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이제 그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 정말 키울 때 나도 모르게 유기감을 많이 이렇게 준 것 같다. 좀 많이 버려두고 혹은 불안증을 많이 해소한 것 같다. 준 것 같다. 이 유기감 어떻게 해소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지 유기감을 사라지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질문이 왔어요. 그거 간단합니다. 유기감의 가장 근원이 뭐라고요? 불안이잖아. 불안. 이 불안한 마음이 이때는 몰라요. 언제 급격하게 드러납니까? 사춘기. 제가 이제 나중에 강의하겠지만 혹 1개월부터 시작해서 36개월까지 아이를 내가 잘 모르고 키워가지고 유기도 많이 시키고 또 거칠게 다루고 아이를 만족시켜주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아이를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 바로 사춘기라 그랬어요. 사춘기. 왜? 사춘기 때 이게 이제 쫙 드러나니까. 근데 어떤 분은 그걸 착각해서 사춘기 때 나타나는 질병인 줄 알아. 그래서 사춘기가 가장 아이한테 큰 질병을 앓는 시기다. 아닙니다. 이때 만약에 잘 큰 아이는 사춘기 없이 겁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거칠게 다뤄진 아이들이 주로 사춘기를 심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심하게 보낼 때 특히 육이 많은 아이들은 불안한 감을 많이 갖게 돼요. 불안이 많다 보니까 두려움도 많게 되고 두려움도 많게 되니까 뭐 이제 대인 기피증도 생기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그 감정에 따라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 불안을 해소해주는 건 뭐예요? 안정감을 주면 되겠죠. 아이한테 끊임없이 안정감을 제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투도 고쳐야 돼. 막 겁박하는 거, 위협하는 거 이런 말투도 없어야 되고 아이를 대할 때 항상 네 뒤에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느낌 있잖아요. 뭘 해도 내 뒤에는 누군가 날 지켜준다라는 느낌들. 이런 느낌들을 이제 많이 줘야 돼요. 뭘 좀 실수해도, 그냥 덮어주고, 이렇게 받아주고, 안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느낌들.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으면서 삶이 안정이 되기 시작하면 유기감에서 많이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애 키울 때 유기감을 많이 준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부터 아이 키울 때 안정감을 많이 줘야 되네. 반드시 약속하면 지키고 또 애한테는 뭐 항상 일관되게 이랬다 저랬다 하면 불안해지는 거죠. 그죠? 항상 일관되게 아이를 대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따뜻하고 부드럽게 그럼 거기서 안정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키우시면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 공생기인데 이 공생기에 어쨌건 아이가 따뜻해져야 돼요. 따뜻해지고 또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이게 뭐든지 안 원하고. 근데 만약에 이때 만약에 그렇게 키우지 아니하고 자꾸 놔두고 어디 가서 유기 많이 만들고 또 젖 먹여달라 할 때 젖도 안 주고 기저귀도 잘 안 갈아주고 해서 시계 많이 울렸다. 시계 많이 울린 사람은 그 부모는 나중에 지금은 내가 애를 울렸죠? 나중에는 애가 나를 많이 울려. 나를 그렇게 힘들게, 눈물 나게 만들어. 왜? 이때 잘못되면 어떤 질병을 갖게 되느냐 하면 정신분열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정신분열증이라는 폭탄을 이때 갖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때 당장 뭐 정신분열이 돼가지고 애가 미쳐버리는 거야. 정신분열증의 다른 말은 미친 거예요. 미쳤다라는 거예요. 예? 이때 미치지는 않는 거예요. 이때 정신분열할 수 있는 그런 폭탄을 이때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애들을 때리다가 애가 막 기절하다가 죽어버렸다. 뭐 선생님이 구타해서 애가 죽었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때 선생님이 애를 때려서 죽인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이때 이제 육이 많이 나가고 울기도 많이 울고 많이 떨어졌던 애들은 이제 성장해갖고 사춘기 때 이제 많이 드러나요. 사춘기뿐만 아니라 그 뒤에 성년이 돼서도 계속 그 유기감은 따라가게 됩니다.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불안증이 있다는 거예요, 불안증. 자, 근데 이제 봐. 그 아이가 이제 있어요. 아이가 하나, 둘, 셋 있는 거야. 넷이 있는 거예요. 자, 얘네들 다 잘못했어. 선생님이 나오라고 했겠지? 나와갖고 다 벌을 줬어. 벌을 주고 나중에 벌 주다 못해 너네 오늘 3대씩만 맞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 밑에서 안정감 있게 큰 아이는 그냥 뭐 맞으면 한 대 맞고 맞는 거다. 뭐 저게 맞아서 죽을 리 없다.
이런 안정감이 든든한 아이들은 맞는 거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맞으면 되는 거지. 저게 맞았다고 내가 죽겠나? 이런 마음으로 맞으니까 맞는 게 별로 문제가 안 돼. 근데 이 마지막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한 애는 얘만 유독이 선생님이 세게 때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때렸을 때 뚝 때렸을 때 이 사람이 맞죠. 보통 건강하니까 건강한 마음에 맞는 거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이 아이는 뭐냐? 앞에서 맞아올 때 불안이 막 가중이 되는 거라. 마치 저거 맞으면 어렸을 때 느낌이 올라오는 거지. 부모가 눈 떴는데 없으니까 난 어떤 느낌이야? 울어도 막 응답이 없잖아.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이 분위기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자기한테 딱 왔을 때 한 대 딱 쳤더니 뻥 터져버린 거야. 그래서 기절한 게 바로 그냥 죽음으로, 그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이제 내사가 되는 거죠. 죽게 되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것, 이게 폭탄을 여기다 싣는 거예요. 이런 많이 울리고, 또 많이 유기시키고, 그럼 얘가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 확률이 크냐? 정신병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크단 말이에요. 어느 한순간에 커가지고 얘가 사춘기든 아니면 성령이든 늘 뭐예요? 불안한 것이 크잖아. 그 불안한 것이, 그러니까 외적으로 큰 스트레스가 딱 오게 되면 감당 못할 때 그냥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무의식이 있고, 이제 자아가 그 다음에 이제 3개월부터 자랄 거예요. 18개월, 19개월부터 이제 자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아가 튼튼하게 자라면 좋은데, 이렇게 유기를 많이 당한 아이들은 이 자아가 튼튼하지 못한 거예요. 감당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스트레스가 딱 오게 되면, 얘가 어떻게 처리하면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걸 딱 암시를 주면 얘 몸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자아가 어디로 가느냐? 무의식으로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쏙 빠진다는 건 뭐냐? 내 자아를 포기하고 그냥 본능적으로 행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빠지면 빠졌다가 한 3일이나 뭐 이틀 후에 나오면 경계선 성격 장애가 되는 거고, 아예 빠져서 잘 안 나와버리면 정신분열증 미쳐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안에서 이 세상과 이제 단절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래서 막 그냥 과격한 반응도 하고 막 미친 짓도 하고 막 소리도 내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폐기 때 6일 많이 당하면 자폐가 되는 거고, 공생기 때 6일 많이 당하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이 정신요양원, 근데 거기 이제 올라가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항상 미쳐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돌아있는 거 아니에요. 날씨 좋고 분위기가 안정되고 따뜻하면 이야기할 때 정상적인 사람 같아. 그러다가 조금 뭐 이렇게 감당이 안 되고 분위기가 확 돌아버리는 거지. 이상한 사람처럼. 이해가시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공생기 때 어떻게 된다고? 항상 깨어있을 때 엄마가 앞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엄마하고 애하고 항상 붙어있게끔 만들라고 뭐 먹여 키우라? 모유 먹여 키우라. 왜? 모유를 제때제때 안 주면 엄마 젖이 아프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진짜 이 공생기는 항상 엄마가 애를 데리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18개월까지. 그리고 여러분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를 원하죠. 공부 잘하는 아이는 어디서 결정되는?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때 많이 울린 사람들은 애가 공부 잘하기를 바라지 마세요. 이때 많이 울린 아이들은 뭐예요? 많이 울었다는 건 뭐예요? 삶이 대단히 불안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불안이 많은 아이들은 책상에 딱 앉아보세요. 앉으면 딱 집중이 돼야 되는데 딱 앉으면 뭐예요? 온갖 걱정이 다 올라오는 거야. 낮에 있었던 일, 뭐 이런 일들이 다 올라와서 온 마음 걱정이 되는데 이게 앉아서 책이 눈자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책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 마음이 딱 안정되고 앉아서 집중해야지 싹 들어오잖아요. 근데 많이 울었던 아이는 뭐예요? 그만큼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항상 산만한 거지. 그래서 산만한 아이, 우리는 좀 산만해요. 그럼 산만할 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때부터 엄마가 아이를 자주 떼어놓고 유기시키고 그러고 지내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 만들려면 이때 울리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애기 엄마들 4개월부터 18개월 기억하세요. 꼭 18개월까지는 아닌데 18개월까지는 엄마가 책임지겠다.
아니, 누구 한 사람이 양육자가 계속 있으면 계속 그 사람을 봐는 대상이니까. 그 대상이 끝까지 아이를 이때는 붙어 있어야 된다. 자꾸 이렇게 바꾸거나 돌아다니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공생기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아이가 돌입하게 돼요. 이게 정신이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세 번째가 되는 게 뭐냐? 바로 이제 격리개별하기가 되는 겁니다. 격리개별하기. 요건 3개월, 18개월부터 보통 36개월이라고 합니다. 36개월. 이해가세요? 이 공생기 때 충분히 부모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부모로부터 온전하게 사랑을 다 받고 받을 거 다 받은 아이들은 이제 이때 되면 점점 이제 부모로부터 분리시되는 거예요.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여태까지 공생기까지가 무의식이었다고 하면 요 격리 개별하기부터 자아가 조금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아라는 건 뭐냐? 의식입니다. 의식. 이게 무의식이라고 하면 이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의식은 나에 대한 주인이 내가 돼보겠다는 거예요. 이때야 비로소 아이가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 되는 그런 의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가만히 관찰하면은 이때 아이들은 뭡니까? 갑자기 이때쯤 되면 애들이 신발 신어도 엄마가 항상 시켜주다가 엄마한테 모든 걸 다 맡기죠. 근데 이때가 되면 아이가 뭐예요? 너 다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내가 소리를 많이 할 때가 바로 이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발 신겠다 그러면 어떻게? 지가 가서 신어보려고 그래. 또 물도 먹겠다 그러면 뭐예요? 지가 막 먹으려고 막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지가. 그러다가 어떻게 돼? 없고. 신발은 묶는다고 지가 신는데 엄마는 밥이 빨리 가야 되겠는데 지는 거기서 세워라 내워라고 앉아있고. 그래서 마음 급한 엄마는 어떻게 돼 이때? 지랄하고 있네. 내가. 그래서 막 대충 엄마가 해주고 물컵도 맨날 주니까 없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닦고 이건 누가 돼? 엄마가 닦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귀찮고 힘드니까 엄마가 그냥 다 해줘 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만약에 그때부터 해주기 시작하면 그 엄마는 평생 이 아이의 자아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이 아이의 자아 노릇이 돼가지고 아이는 가만히 사인 보내면 엄마가 가서 신발 신겨주고 엄마가 뭐예요? 챙겨주고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자아 노릇.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마마보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마마보이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때 엄마가 지나치게 간섭을 많이 해가지고 아이의 자아 노릇을 많이 하면 아이는 자기 자아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 자아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만들어가는 시기에 어머니가 뭐든지 간섭하고 어머니가 다 해줘버려. 그럼 자기 자아를 만들어갈까요? 만들기 포기하겠죠. 자아 포기 상태가 일어나서 이 자아를 누구한테 맡겨요? 바로 이제 엄마한테 맡겨버리는 거죠. 엄마한테. 양육자한테. 그럼 어떻게 돼? 뭐든지 이제 엄마한테 물어보고 엄마한테 시키고 자기 원하는 것도 지가 할 수 있는데도 누구한테? 엄마한테 맡기고. 그럼 이 개별화기 때 만약에 온전하게 개별화시키지 못하면 여러분이 이불도 대신 개줘야 되고 심지어 나중에 남편도 골라줘야 되고 자식도 키워줘야 돼. 다. 그때까지 가야 돼. 근데 대부분의 엄마들이 이때 36개월 됐을 때 남편하고 관계가 좋은 분들은 자녀들을 잘 개별화시키는데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은 이때 자식을 딱 껴안아 버리려고 그래. 개별화되는 걸 원치 않아. 그래서 다 아이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간섭하면서 아이를 내 것으로 확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공생기 때 아이를 꽉 끼워 신어야 되는데 공생기 때는 자꾸 내버려뒀다가 그 다음에 격리개별하고 해서 격리개별하면서 애가 자꾸 나를 떠나가려고 하는 느낌이 드니까 나 없이 하려고 하니까 그걸 확 잡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증후군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공생기 때 아이를 많이 유기시킨 부모는 개별화시킬 때 아이를 개별화 안 시키고 내 걸로 확 잡아버리려고 하는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근데 이때 충분히 껴안았던 엄마는 이때 이제 지겹도록 껴안았잖아. 그러니까 충분하니까 이제 아이가 떨어져 나가는 게 좋은 거야. 자기 스스로 하는 모습이 너무 신기하고 이뻐 보이는 거야. 근데 이때 많이 뒀던 엄마는 아이가 자기 스스로 하는 게 귀찮고 또 때로는 뭐예요? 제가 나 없이도 산대네 하면서 뭔가 얘가 나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느낌 때문에 확 치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이 개별하기 때
아이를 이제 아이가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부모가 자꾸 지원을 해줘야 돼요. 도와주고 뭘 하겠다 그러면 좀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주고. 그래서 그 아이가 스스로 이 자아가 의식이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기가 자기를 온전하게 지배할 수 있도록 붙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이제 가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결정도 주체적으로 자기가, 이게 자아의식이 든든해지니까. 이게 자아의식이 든든해지면 외적 스트레스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자꾸 간섭받아갖고 제 기능을 못하면 외적 스트레스가 왔을 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뭐예요? 포기해버리든지 엄마가 있으면 뭐예요? 뭐든지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는 아이가 되는 거지. 가끔 가다 고등학생이 됐는데 수학여행 막 가가지고 돈을 좀 쓰고 싶은 거라 애가. 그럼 쓰면 되잖아. 지 돈이니까 용돈 받았는데. 근데 이 개별화가 잘 안 된 친구는요. 사춘기 때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야. 전화하고 엄마 나 이만큼 써도 돼? 써도 돼? 허락받고 꼭 쓰고. 또 뭐 하면 항상 엄마한테 허락받고. 그 엄마는 이제 좋은 거지. 다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딱 쥐고 있다.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평생을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이가 다 엄마한테 다 와서 얘기하잖아. 자기 스스로 해야 될 일을 자기 인생에 자기가 결정해야 될 주체가 자아식이 약하니까 다 여기 기대게 된단 말이야. 그럼 엄마는 뭐 자기 인생 포기해야 되겠죠? 포기하고 누구 인생 살아줘야 돼? 아니면 자기 인생 플러스 얘 인생까지 같이 살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이때 잘 분리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공생기하고 격리개별하기에 대한 이야기. 이해되셨습니까? 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